73세 남성이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예상치 못한 일, 즉 아침 자위 행위 중 잘못되어 사망한 것입니다. 몸이 풀려야 할 순간에 몸이 멈춰버린 거죠.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의사이자 남성 건강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60세 이상 남성들이 진료실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강하고 성적으로 건강하며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하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자위가 잘못되었을 때 서서히 심장 전립선, 심지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까지 약화시킨다면 어떨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노년 남성들이 아침에 자위할 때 저지르는 이번까지 위험한 실수와 건강과 활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이 저지르는 실수이며 매일 당신의 에너지를 소리 없이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보호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그러면 당신과 같은 남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팁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를 입력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연언을 입력하세요. 저는 항상 귀 기울이고 있으며 당신을 위해 발전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간과되는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눈을 뜨자마자 생각 없이 자동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습관이 잘못된 시간에 행해지면 심장과 신경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위하는 것. 노년 남성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위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은 휴식을 취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약간 상승했으며 발기된 상태로 잠에서 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너무 빨리 그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특히 60대 이상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떨어집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몸은 완전히 깨어 활동적인 상태로 돌아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에 성적 자극에 뛰어들면 심박수와 혈압이 갑자기 급증하여 심혈관 시스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에게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현기증, 가슴 답답함, 그리고 드물지만 실제로는 심장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장 외에도 신경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너무 일찍 아침 자위 행위를 하면 도파민 동기부여, 쾌락 욕구와 관련된 화학 물질, 이 급격히 과부하되고 이어서 피로감, 감정적 무감각 또는 하루 종일 의욕 상실을 유발하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활력을 주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 소리 없는 에너지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30대 때 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결과 없이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들에게 잠에서 깨어난 후 최소 20-30분 정도 시간을 가지라고 강력히 조언합니다. 수분을 섭취하고 약간 움직이고 혈압이 안정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성행위에 참여하기로 선택했을 때 몸이 훨씬 더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무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습관이 잘못된 시간에 행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체력, 심장, 건강 및 감정 균형을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실수는 뇌가 쾌락을 느끼는 능력을 공격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남성은 그 대가를 깨닫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이 함정에 빠져왔습니다. 이 통찰력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여전히 시청하고 있다면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이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실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포르노를 사용하는 것. 두 번째 실수는 많은 남성들에게 거의 자동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의 사적인 공간에서 말이죠. 그것은 포르노그래피, 특히 고자극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며 디지털로 강화된 포르노를 사용하여 각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은 남성들에게는 그 영향이 미묘할 수 있지만 노년 남성들, 특히 60세 이상에게는 이러한 습관이 조용히 뇌를 재구성하고 감정적, 성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포르노를 볼 때 당신의 뇌는 비정상적인 수준의 도파민 동기부여, 쾌락 욕구와 관련된 화학 물질로 넘쳐납니다.
문제는 당신의 뇌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많은 자극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는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덜 느끼게 됩니다. 한때 당신을 흥분시켰던 것이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고, 더 나쁜 것은 실제 생활에서 실제 파트너와 진정한 감정적 연결 아래에서 흥분하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순환을 만듭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더 강렬한 콘텐츠를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 자신의 감정, 그리고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단절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적 능력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신감, 친밀감, 그리고 그 순간의 삶을 즐기는 능력을 해칩니다. 일부 남성들은 정오쯤에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거나 멍하거나 심지어 우울하다고 느낀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그날 아침에 본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노년기 남성들에게는 뇌가 과자극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느려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도파민으로 장난칠 여유가 없습니다. 손상은 장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에서 벗어나라고 권합니다. 기억 상상력 또는 촉각을 사용하세요. 경험의 감각적인 인간적인 부분과 다시 연결하세요. 당신의 뇌와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절정기에 몸에 물리적인 부담을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세요. 다음 실수는 거의 모든 남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한 채 저지르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숨을 참거나 힘을 주면서 자위하는 것. 이 다음 실수는 매우 흔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위나 절정기에 숨을 참거나 근육을 꽉 조이거나 물리적으로 힘을 주는 습관입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 이것은 나쁜 습관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며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르가슴 순간에 힘을 주면 당신은 몸을 갑작스러운 내압 상승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가슴이 조여지고 혈관이 수축하며 뇌는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발살바 조작, 발살바 매너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사람들이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을 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성행위 중에 특히 혈압이 이미 상승되어 있는 아침에 이것을 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행동과 관련된 미니 뇌졸중 실신, 심지어 심장 부정맥 사례를 보았습니다. 즉각적인 의료 응급 상황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결과는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반복적인 긴장은 혈관 손상, 골반저, 근육 약화, 심지어 신경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종종 저의 진료실에 저림 감각 상실 또는 감도 저하를 호소하며 찾아오지만 이 미묘한 습관이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절정은 물리적인 투쟁이 아니라 해방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섬세한 반응의 시스템입니다. 이완호흡 그리고 자각은 장기적인 성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을 보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동맹입니다. 습관적으로 쥐거나 긴장하거나 숨을 참아왔다면 이제 멈출 때입니다. 호흡할 공간을 만드세요. 경험에 몸을 맡기세요.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숨을 쉬더라도 대부분의 남성이 고려하지 않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을 어떻게 만지느냐가 아니라 그 전후에 무엇을 잊어버리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실수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스러운 재발성 감염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찰력이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여 시청하고 있다면 아래에 이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계속 진행합시다. 네 번째 실수, 자위 전후에 소변을 보지 않는 것. 가장 간과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노년 남성이 자위 전후에 소변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는 것이 무슨 큰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작은 습관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요로 전립선 그리고 전반적인 성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위 전에 소변을 보지 않으면 몸이 압력과 자극이 증가하는 동안 농축된 밤새 생성된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게 됩니다. 심지어 경미한 전립선 비대가 있는 노년 남성의 경우에도
이는 불완전한 방광 비우기 요도 자극,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체액 역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위 후에 소변을 보지 않으면 요도의 정객과 박테리아 잔류물이 남아 감염의 완벽한 번식 환경을 조성합니다. 저는 만성요로 감염 설명할 수 없는 자결감 또는 하복부 압박감을 겪는 수많은 노년 남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성생활 루틴 전후에 단순히 소변을 보지 않는 것이 숨겨진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감한 전립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실수가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기능 방광, 기능 및 삶의 질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고통스럽고 재발성 염증입니다. 미리 소변을 보는 것은 요도를 깨끗하게 하고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소변을 보는 것은 남아있는 박테리아 전객 및 자극 물질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몸을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이지만 많은 남성이 습관이나 불편함 때문에 건너뜁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지내고 불필요한 통증이나 의학적 합병증을 피하는데 진지하다면 이 단계를 필수적으로 만드십시오.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유한 모든 단계를 따르더라도 외부에서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한 가지 흔한 행동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밍이나 내부 압력 심지어 위생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당신의 몸을 만지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공유할 내용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실수,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거나 공격적인 손 기술을 사용하는 것. 이 다음 실수는 물리적으로 가장 해로운 것 중 하나이며 불행히도 가장 흔한 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위할 때 과도한 압력을 가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손 기술을 사용합니다. 수년에 걸쳐 이는 습관이 되어 감소된 감도나 느린 각성을 보상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순간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가장 섬세한 조직을 소리 없이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음경의 피부는 얇아지고 혈관은 더 약해지며 신경은 더 취약해집니다. 강한 힘 거친 마찰 또는 꽉 쥐는 것은 미세한 열상멍, 심지어 신경 압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둔 감화를 초래하여 동일한 쾌락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부 남성은 음경 해면에 흉터 조직이 생겨 고통스러운 곡선과 발기부전을 초래하는 페이로니병과 같은 질환에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무감각 감각 상실 또는 절정감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만났고 많은 경우 그 원인은 내부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거친 기계적 움직임으로 인한 반복적인 외상이었습니다. 몸은 염증으로 부상에 반응하며 그 염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쾌락을 담당하는 바로 그 구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즉시 손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경미한 감각 상실로 시작된 것이 영구적인 기능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신경이 손상되면 회복이 느리고 항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쾌락의 순간에 몸을 어떻게 다루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윤활과 편안한 기술로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은 감각을 보호하고 노년기까지 성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만지고 올바르게 숨을 쉬더라도 많은 남성들이 빠지는 함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감정 상태에서 자위할 때 공허함, 죄책감, 심지어 우울증의 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에 우리가 밝혀낼 내용입니다. 6번째 실수,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자위하는 것. 이 실수는 가장 소리 없이 파괴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적 안녕과 정신적 안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자위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는 빠른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종종 반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인생 단계에서는 감정 조절과 정신적 회복력이 호르몬 균형, 신경계, 그리고 목적 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자위 행위를 연결이나 표현보다는 도피의 한 형태로 사용할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 고갈의 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절정 후 잠시 동안 기분이 좋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로감, 슬픔 또는 죄책감의 파도에 휩싸인다고 저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뇌의 보상 시스템이 의미 있는 감정적 맥락 없이 자극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급증하지만 진정한 친밀감 연결 그리고 더 깊은 만족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패턴은 뇌가 쾌락을 고립과 연관시키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감정적 무감각 동기부여, 감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임상적 우울증을 반영하는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느린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비축량을 채우지 않고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 남성에게는 그러한 감정적 고갈이 삶의 모든 부분, 즉 관계 에너지 수준, 그리고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쾌락은 스트레스, 지루함 또는 슬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함, 감사, 그리고 현재에 대한 인지에서 와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해방을 찾고 있다면 멈추고 걷고 숨쉬고 누군가와 연결하세요. 당신의 감정 건강은 당신의 신체적 강인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기술에 주의를 기울이며 타이밍에 신경을 쓰더라도 완전히 간과되는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려는 신호와 그것들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7번째, 실수 몸이 당신에게 말하려는 것을 무시하는 것. 마지막 실수는 아마도 가장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무시하기로 선택하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노년 남성들이 자신의 몸이 보내려고 하는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무감각, 약하거나 지연된 오르가슴, 소변 중 따끔거림, 사타구니의 경미한 통증 또는 이전에는 없었던 압박감, 이러한 증상들은 그저 나이가 드는 것으로 조용히 치부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미묘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신경이 염증이 생겼을 때, 혈류가 제한될 때, 전립선이 자극받았을 때, 또는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을 때 몸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힌트를 줍니다. 자위는 이러한 문제를 일찍 발견할 수 있지만 당신이 주의를 기울일 때만 가능합니다. 비극은 많은 남성들이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행동하지 않고 통증 기능 장애 또는 질병이 되어서야 도움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손상은 종종 되돌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영구적으로 감각을 잃거나 지속적인 빈욕이 문제를 겪거나 만성 골반 통증으로 고통받는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간단한 검진 대화, 스캔 테스트뿐이었습니다. 인지는 예방이고 침묵은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의 조용한 신뢰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은 본능에 귀 기울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움이나 자존심 때문에 앞으로의 세월을 보호하는 것을 막지 마세요. 결론, 이 7가지 실수가 당신의 눈을 조금이라도 뜨게 했다면 저와 함께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달할 결론은 단순한 요약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훈들을 어떻게 힘, 에너지, 그리고 명확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부터 말이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들어주셔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는 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은 자위 행위 자체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행해질 때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활력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룬 이 7가지 실수는 조용하고 은밀한 위협입니다. 극적이지도 명백하지도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될 때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30년 이상 남성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큰 외상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작은 습관, 무시된 증상,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도록 허용된 미묘한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절정기에 힘을 주거나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극에 서두르거나 공격적인 기술에 의존하거나 감정 상태를 무시하거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그 전후의 소변을 보는 것과 같은 간단한 단계를 건너뛰는 것. 이러한 각각의 행동들은 서서히 조용히 쌓여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년 동안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이 대화는 수치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힘 명확함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이 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주는 쾌락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가상이 아닌 실제적인 연결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살고 싶은 삶을 지지하는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저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세요. 한 가지 변화를 만드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를 만드세요. 진정한 변화는 큰 도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용한 선택에서 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과했지만 더 나은 건강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노년 남성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정확한 아침 루틴을 공유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호르몬 그리고 활력을 매일 지지하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일련의 단계입니다. 당신의 다음 장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